헌법 도둑질을 멈추게 하는 힘은요, 우리 국민의 단결된 목소리뿐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이 방송은 새벽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제가 무겁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꼭 아셔야 하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용산에서요, 한미동맹단 5차 집회에 연단에 올라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용산이다라는 곳이 뭐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되게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했던 공산 세력들로부터 피로 지켜낸 이 땅,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요, 또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자유, 삭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들게 홀로 싸워왔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던 곳이어서 승리의 성지자 결전의 현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을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투쟁 맞죠? 그런데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의 건국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개헌을 상정했습니다. 그러고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슬쩍 헌법 개정하겠다라고 넣어가지고 슥슥슥 바꿔버리려고 했었는데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죠. 막혔습니다. 언론도 잠잠하고 개헌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모르게 상황들 만들어가지고요, 이 거대 야당을 앞세워가지고 후딱후딱 헌법 도둑질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 개헌을 저지했고요. 한미동맹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전한길 대표 그리고 우파 스피커들이요, 지금의 개헌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말살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닦는 거다라고 강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요, 역풍을 제대로 맞고 지지율도 수직 낙하하고요, 포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요, 이 1945년 해방 전국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 공산당 세력들, 남노당 세력들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좌파 정당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 또 그 뒷 배경까지 거대한 반국가 세력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실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계획해 왔던 공산화구나. 지금 마지막 간당간당 목숨 붙이고 있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파괴, 그리고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압박, 이걸 이겨내는데요, 참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응원의 댓글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댓글 한 줄의 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더 이상 멍청한 짓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1945년 광복되고 그때 잠깐 반짝 기뻤을까? 그런데 바로요,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당 세력이 재건됩니다. 겉으로는요,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결코 민주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소련에 지령받으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작업질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폭동 일으키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아주 민주적인 척 하지만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정동영, 통일부 정동영 보고 국정원장 친북 세력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국정원장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해방 직후에 혼란의 틈을 타가지고 공산당 세력이 준동했을 때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합법의 탈을 쓰고 헌법
도둑질을 하려고 한 민주당 여야 합의도 없이요 지방선거 국민투표로 헌법을요 날로 잡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개돼지로 보는 오만함의 결정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요 저들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요 이재명의 영구 집권의 길을 닦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막아냈고요. 이재명의 탄핵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하락이다라는 철퇴를 맞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헌영이 재건한 이 조선공산당, 이 조선공산당은요 여러 당을 흡수를 해가지고 남노당을 만듭니다. 남조선 노동당. 그 남노당이요 제주 4.3 폭동 사건을 일으켰죠. 민주공화국으로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를 막기 위해서 재헌국회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거기서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됐다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지만요 진짜 4.3 사건의 본질은 뭐냐? 공산당 폭동이다 라는 거죠. 무장폭동. 왜 무장폭동이냐? 이 남노당 제주도당이요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요 경찰서장 찔러 죽이고요 그들의 가족도 죽이고요 김일성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들의 내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요 한미동맹 흔들고 중국에게 쉐쉐하고 개헌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삭제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 넘기겠다라는 의도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뿌리가 같으니 열매가 같은 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는요 뭐 프랑스 뭐 이런 거에 뭐 정치적 오름 이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뿌리는요 북한의 그 뻘갱이들이다 라는 거죠. 그 4.3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뭐냐면요 그 4.3 사건을 제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보냅니다. 근데 국군 안에 있던 그 공산당 뿌락지 세력들이요 총구를 어디다 겨누냐? 대한민국 군인들 장교들에게 겨누고 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역의 인민재판으로 무고한 시민들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전남 일대는요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빨치산 사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빨치산이 뭐냐면요 북한이요 6.25 남침하기 전에요 무장 공비들을요 남한에 엄청 보냅니다. 그것들이 숨어 있었던 데가 어디냐? 태백산, 지리산 일대였다라는 거죠. 밤이면요 기어 내려와가지고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면 찔러 죽이고, 낮에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마을 지키고 있으면 지네들은 산으로 기어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이게 빨치산 사건입니다. 전남 지역이요 빨치산 활동이 가장 극심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요 우익 세력이다 라는 명목으로요 양민들을요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래서요 전라도는요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지속적인 공산 세력의 끈질긴 침탈의 정점이다 라는 거죠. 이 역사를 숨기고요 굉장히 미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역사를요 뒤틀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4.3 사건의 진실을 말하면 그 감정으로 진실을 덮는다라는 거죠. 세월호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요 미화시켜가지고 입을 닫게 만드는 거, 뭐처럼 5.18 유공자처럼. 자 보십시오. 시진핑 만나고 온 우원식이요 개헌에 올인하는 이유, 개헌 작업에 5.18을 넣고요 부마 항쟁을 넣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의 우파 말살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전 세계 왕따인 이란 편에 서가지고요 우리 혈맹을 배신하는 이유가 뭘까? 전 세계가 중국발 부정선거 때문에 친중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친중 정부, 그러니까 말이 좋아 친중이지 중국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요 영원하라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하고 있고,
전자권 환수니 뭐니 외국군이 없이 우리는 자강할 수 있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는 7월에는요 정보통신망법 시행되면요 대한민국 중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재미니 같이요 자유로운 정보 통로가 한꺼번에 철수할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났습니다. 인스타, 스레드 다 철수한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중국 것들 막 들어온다라는 거죠. 중국이 어떻습니까? 다 검열당하고 중국 인터넷 써야 되고 구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국가가요 눈과 귀를 막고요 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저들이 바라고 있고 저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실체다라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 선대가 피로지킨 이 대한민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요 미군만요 197만 명이 와가지고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3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엔군의 90%가 미군이고요. 미군이 3만 6천 명이 우리나라 땅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부상자만 9만 2천 명이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한미동맹단을 창설해서 매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헌법 도둑질을 멈추게 하는 힘은요 우리 국민의 단결된 목소리뿐이다 라는 거죠. 지방선거에서요 저것들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 계양의 김현태 단장님 나가는 거 아시죠? 아유 뭐 가서 거기 전라도판이야. 아니요 전라도가요 양민 학살을 가장 많이 당했던 곳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나라 변화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한미동맹단의 국권이 지켜내고요. 진짜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1945년 남로당의 후예들이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깨어있는 우리는요. 결코 이 모든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요. 한 놈만 대표적으로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는 거죠. 김영애 TV였습니다.